선관위가 바뀌면 대선에 이긴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오늘도 두 분께서 나오셔서 선관위에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공고해드렸듯이 디도스 물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디도스 문제하고 그리고 또 그 선거법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이야기로 지금 이제 전자기 표기 전자기 문제점 그거를 이제 하시죠. 처음에 디도스를 하고 그다음 전자기 표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요즘 그 통합 진보당 IP 추적 관계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는데 많이 모르셔요. 그 전에 방송을 했는데도 아직 잘 모르세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민주통합당 그 모바일 사용 그 부정 문제.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딱 조항이 오늘 3개 조항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공직선거법 178조 그 개표 진행하고 그다음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개표 진행 등하고 공직선거법 9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요 3조항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네 번째로 하고 첫 번째로 디도스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디도스가 나는 꼽살이다, 뭐 나는 꼼수다 이런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인수님은 그것들이 다 이런 부정선거, 전자개표나 전자투표 이런 걸 묻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전산 쪽이라서 이게 딱 한 번만 건드리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디도스, 뭐 IP 로그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11.6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4.11 부정선거 이 강남 을이나 이 4.11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19대 뭐 총선,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 이런 거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11.6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먼저 디도스 공격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그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때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전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올 4월 11일 국선 때도 또 디도스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왔다고 보도가 됐고 잠깐 그랬는데 뭐 막았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그 11.6 디도스 공격은 그 특검이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그 10월 26일 디도스 공격은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유권자들 서울시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가는데 조금 그 빨리 효율적으로 찾아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약간 방해를 했습니다.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약간 침해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11.6 부정선거 때 투표소가 이동이 됐다. 이것들이 다 이런 것들인가요? 많은 투표소가 이제 이동됐다고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손쉽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투표소를 자기 해당 검색을 할 수 있게 하겠죠. 쉽게 가려고 이제 했는데 사실 디도스 공격을 해가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디도스 공격 그랬는데 그 디도스 공격을 하는 주체가 지금 뭐 잡았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문이 잡았다고 보도가 됐죠. 됐는데 사실은 그거를 강력하게 사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이제 선거법적으로는 조금 이제 처분하기 좀 힘들더라도 이 전자 이런 관계법,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거로서 강력하게 좀 처분을 하고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아주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특검에서 그 기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특검에서도 할 수 있느냐? 왜냐 그 사법부 조직의 그 문제점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되느냐? 이제 신뢰 문제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선관위 부정선거 폭로한 자로서 그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그 디도스 공격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특검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보다 더 지금 그 중요한 것이 전자개표기 온라인망으로 그 개표를 한 그곳에 해킹이 돼가지고 조작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검찰에서 이것도 하지 말게 해야 되는 조사를 건데.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근데 잠깐 저기 노조 위원장님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엥? 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무슨 증거가 나왔다는 무슨 건가요? 증거가 나왔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잠깐. 디도스 문제 얘기하다가 예. 이따가 얘기할 전자개표로 먼저 가버려가지고 디도스 문제를 일단 한 번 더 짚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디도스 공격도 그 특검에서 최대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이런 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때 그 해킹을 했었던 그게 지금은 새누리당 그 의원의 뭐 알고 보좌관, 이렇게 보좌관에 뭐 알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 그때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게 묻혀버린 거죠. 지금 저희들이 보도도 안 되고 자료 경과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묻혀버리지 않나 과거 경험상이 벌지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생각이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돼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방법은 없나요? 지금 특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 보고하기 전까지는 경과 보고를 안 해주는 아예 그냥 모든 자료를 아예 안 내놓으니까 예.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예. 지금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결국 전산관계에 대한 조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전산 조직. 디도스 공격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하고 전자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조작이 가능하다 하는 디도스 관계 구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분이. 디도스 지금 구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산 조직 운영 프로그램을 현재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 군데서 집중으로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홈페이지가 이제 막이 되도록 그리고 컴퓨터에 작동하는 걸 디도스라는 어떤 해킹이라든지 변경 조작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는 결국 디도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전산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나 전자개표기도 역시 컴퓨터 조직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소스를 변경하고 하는 거나 이번에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대에서 대표자의 후보의 성적을 조작하는 거. 그것이 투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산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런 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의 투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전산 조작은 아무도 몰래 살짝 몰래 일반 유권자의 의사를 갖다가 훔친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파헤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파헤칠 수는 있는 건가요? 의지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의지만 충분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지 문제인데 저희들은 결과를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요번에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이왕은 이제 전자개표기 해킹 문제가 이제 증거가 이제 나왔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관계와 같이 이제 어우러서 19대 국선도 이제 열렸고 하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식으로 다뤄서 법 개정할 거 개정하고 그다음 우선에 유보할 거 전산 조직을 사용하는 유보를 하고 새로운 대책 방안을 정치권에서 모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권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디도스 이런 예. 것들이 막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뭐 새누리당에 뭐 보좌관에 어쩌고 저쩌고 뭐 연결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나왔지만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예. 그리고 11.6 부정선거는 지금 무성하게 말만 있지 솔직히 뭐 제가 부재자 투표도 나경원이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아무리 100%는 없잖아요. 아무리 나경원이 저기 무슨 아주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도 100%가 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 100%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산 조직을 살짝만 건드려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것도 한번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그 11.6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선거 소청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 소청이요? 네, 했다가 그거는 그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소청을 중앙선관위를 거쳐가지고 대법원으로 그 소송을 합니다. 선거 소청을 거치고 대법원에 소장을 넣는 그 기간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놓쳐버렸습니다.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선거 소청까지 거치고 그럼 그거는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면 11.6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가 묻힐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부정선거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4.11 부정선거 강남울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는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갔어요. 예,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선거다 그러고 막 외칠 때 벌써 기간을 지났다는 건데 제일 먼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정선거 의혹이 나면은 먼저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바로 30일 이내? 예,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행동이 그 형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의도적으로 그 봉황봉인을 하지 않고 참관인들을 같이 배석을 하지 않고 그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선거법 그 벌칙 조항에 해당돼 가지고 또 형사 고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예, 형사를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 선거법 위반하는 사항, 행법 위반하는 사항이 나타나면은 또 그 처벌로 인해 또 선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구 그 선거구에 요번 그 투표함 봉함 봉인 문제,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그 부정 사용한 그 문제가 선거 무효 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 그 형사법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형사 고소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고소 고발을 건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나 고소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디로 가서 법원에 대법원 가서 하는 건가요? 대법원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지역 검찰청 그 지역 검찰청? 검찰총장 앞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경찰서로 하셔도 되고 경찰서로 해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선거 무효 소송이나 이런 걸 막 한 다음에 그 과정들이 또 검찰에서 그냥 넘어가서 검찰로 넘어가서 그들이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이 이제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 명백히 나오고 진짜 그 부정선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이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서는 이 부정선거다 하고 판단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소가 되면은 그 기소한 그 조사한 검찰이 조사한 그것이 그 선거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무효 소송이 100%가 100% 확인해 그냥 땅땅땅 돼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묻히고 또 우리는 또 몰라서 못하고 그런 걸로 넘어가는 제가 검찰에도 고소고발을 숱하게 해봤습니다. 하나 문제점이 뭐가 하면 과거에 잘못 수사한 거, 증거가 불충분한 거 그런 거를 자꾸 가져와서 그거를 갖다가 인용해서 되풀이되는 그 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검찰의 그 뭡니까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그 사건 조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중앙선관위로부터 제가 소송 등을 통해가지고 공문이 50여 종 발견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손 놓고 있네요. 손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질서범의 문제고 전자개표기가 그 당시 그 가액으로 50억 이상 그 구입한 그 공개입찰한 가액입니다. 그러면 특별범죄로 취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관계를 세세하게 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만 옛날 잘못된 그 결과 그 기각하고 이런 거를 계속 인용해가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그 소극적인 태도 그것도 요번 그 19대 국회에서 밝혀내가지고 제대로 잡아야 된다. 왜냐? 제대로 바꿀 수가 있는 국회의원이 없으니. 이제 그 국회의원이 없으면 국민들이라도 시민들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순수하게 그 옛날 촛불 단체처럼 촛불 시민들처럼 나서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혀주세요. 검찰총장님 뭐 아십니까? 순수하게 나와가지고 호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정치권이고 그 관계에 있는 그 책임자들이 다 그 자기들이 책임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촛불 들고 검찰청 앞에서 한다 해도 네. 동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방송을 해도 이 부정선거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저는 대선 엉망된다. 그렇죠. 대선 끝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도 정말 무슨 저기 뭐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는 데는 사람이 많지만 솔직히 이런 시사방송은 뭐 얼굴 내놓고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지 않는 이상은 많이 안 보는 게 현재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큰 맹점입니다. 그 어떻게 되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10년 동안 조정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너무 우민화 정책에 쑥 들어가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국민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소득이 2만 불 넘어가는 이 나라의 그 국민들을 갖다가 그 부정선거하는 행태가 진짜 용납되지 않는 그 행태로 지금 부정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민화돼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왔다. 그리고 일부 이제 인식한 국민들도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답변하는 그 시민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분노하시는 분 굉장히 또 분노하는데 예. 뭐 그거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뭐 누가 돼도 예. 정치는 뭐 그놈이기 때문에 끝나고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씀하시는데 주로 제가 그 시청 앞에 그 소라탑 앞에서 한 달 동안 시위를 안 했습니까? 네. 시위를 하면서 그 지나가는 시민들 특히 여성 그 아줌마들 젊은 아줌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는 모성국가다. 아주머니들이 없으면 이 나라는 진짜 민주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주머니 왜 그래 분노를 하십니까? 왜 물으니까 내 자식이 10살이고 12살 자식이 있는데 자식 보기에 부끄럽다. 진짜 우리나라에는 법대로 규정대로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이냐.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또 때로는 나이 드는 아주머니는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하고 그 민주당은 뭐 했냐.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강함을 지대고 이제 하고 이랬는데 그 남자분들은 거의 그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조금 세속해진다, 얽혀가지고 완전히 우문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안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디도스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 디도스 문제도 결국은 전산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산에 관련된 거를 다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디도스나 뭐 로그 파일, 뭐 해킹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 여지없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들은 30일 이내에 뭐 이렇게 경찰에 그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원에다가 경찰은 그 시효가 없습니다. 경찰은 시효가 없어요? 예, 경찰은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6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12주기니까 11 이상 다 끝났습니다. 다 떠났네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디도스 문제나 이러한 전자개표의 문제는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꾸고 말씀드리면 디도스 사건이 발생하는 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방조하고 있다,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또 전자개표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는 차원에 있는 가장 그 최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고 대처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발생했다면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국민이 볼 때 정말로 공정한 선거 관리하는 국가기관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는 이러한 느낌과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공정하다는 신뢰가는 행동을 직무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디도스 문제도 그렇게 일단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분노하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통합당이 민주통합당이 모바일 투표도 하고 예. 지금 저번 주에 얘기했던 진보 예. 통합당이 진보 통합당의 전자투표 이거 진짜 문제되고, 그럼 전자투표를 못하고 모든 부정선거는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면 이거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통합당이 모바일 투표는 또 어떤 쪽인가요? 이거는 전산 쪽인가요? 모바일 투표도 전산적이고 모바일 투표도 예. 전산이에요? 예, 전산이기 때문에 그러고 굉장히 모바일 투표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선전을 사실은 하고. 좋습니다. 정직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예. 사람이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그 전산 조직 그 운영 프로그램에 이제 해킹이나 이제 들어가서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민주통합당의 대표 박 대표가 그 모바일 투표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그 남겨놓은 그 보관한 자료를 보자 해라 이렇게. 사실은 3개월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한 것이 없다. 그래가 사실은 끝나버렸거든요. 증거가 없으니까.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 뭡니까 관리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모바일 투표를 한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 규정하고 이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경선했으니까 대표자. 그렇죠. 그 당사자들 입회하에 이걸 굉장히 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분쟁이 있으면 항상 들어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무책임하게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이거 뭡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지금 당대표도 모바일 투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사실은 전번에 그 당대표 한명숙 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버리니까 그 선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그 정당성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이제 훼손됐다는 거죠. 그러고 아까 통합진보당 IP 중복 관계, 조작 관계 말입니다. 네. 그 이제 그 온라인 그 투표인데 이거 그다음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그 조작 문제 거의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그 이제 전산 조직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중앙선관위가 막중한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금 국민들한테 학교 그 회장선거까지 선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이시질고할 거 이시질고를 하고, 그 다음 정당에도
이런 정산 조직을 사용할 적에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네, 방법, 이런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기관으로서 제대로 하는 역할입니다.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제가 지금 계속 통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 조직이 부정이란 그 말도 하지 않고 부정이 아니란 말도 하지 않고 이건 국가기관으로서 완전 무책임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산 조직의 그 부정 증거가 옳지 않다 하면은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저를 지금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저를 그 처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너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 누구 그래서 뉴스의 장식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그런 적이 없고 2008년도에 국정감사할 적에 저를 정신병자로 분류한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디요? 국회의원들한테 누가 선관위에서요? 네,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한테 저하고 그 당시 또 우리 박모 씨 같은 그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신병자니까 상대를 하지 말아라. 정인신청을 취소하라고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정신병원에 정상 여부를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그 일주일 후에 국정원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내를 어떻게 분류하냐고 했더니 정신병자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수는 이 하는 이야기는 정보 수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언제 내를 정신병원 가서 조사를 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상부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관위가 그렇게 막강한가요? 선관위가 언제부터 막강하게 됐나면 이거 진짜 막강한 거거든요. 국회의원한테 얘 정신병자니까 너네 자료 받지마. 이거는 선관위가 어느 정도 대단한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검찰보다 더 막강한 게 선관위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 선관위에서 단속을 해봤다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정치인들 단속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엘리트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자신도 조사를 많이 했지만 굉장히 조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증거가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런 체제인데 선관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거 수집을 다 하고 안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일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선관위 직원들한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단속도 한 10년 전에 해보고 나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 옛날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았는데 선거 관리할 적에는 사람들 다 버려놨다. 제가 이 부정선거 앞에서 우리 직원들을 하는 행태를 보고 제가 만약에 제가 정치 권력자가 된다면 선관위에는 단속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지도하고 개도하는 거는 하되 단속권을 주지 말라.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걸 말씀하시네요. 선관위의 그 권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법적으로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그걸 안 지켰을 때는 검찰로 넘길 수 있는 권한까지만 가능하다. 검찰로 이제 넘길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든가 아니면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소권까지 다 줘가지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한 문답서는 그 당사자한테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개인 인적사항 빼고는 다 볼 수 있게끔 공개하도록 하고 그러고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 녹음 녹화 해갖다 보존해 관리하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와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기소했을 때도 왜 기소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해가 능력이 필요가 있다는 것. 기소는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법원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지금 선관위 위원장들이 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19대에서 국회에서 대선 전에 이걸 거론해가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요번 그 강남을을 봅시다. 선관위 위원장이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 안 지잖아요. 예, 관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그 건이 법원 넘어가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김능환이 대법관인데. 안 됩니다. 네, 안 그리고 되죠. 근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그 업무 지침이라든가 선거법에 관련된 지시 이거를 위반했을 때 과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바로 되느냐? 구조적으로 모순이에요. 구조적으로 예, 모순이죠. 예. 이거는 그러면은 요번에 19대에서 이런 예. 법원에서 임명한 이 예. 법관은 법적인 면으로 예. 이제 컨트롤 뭐 자문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뭐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한 또 예. 선관위원장이 있다며요. 예. 그럼 걔는 또 독선으로 가고 그 당에 유리한 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모순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을까? 라는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 거죠. 그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촉박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토론도 이루어지고 또 법률적으로도 법을 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원은 선거만 관리하고 그러니까. 사법부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원에 맡지 말고 나중에 정성이 발생할 때 선거 정성이 발생할 때 사법적 차원에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걸 분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루어져야 돼가지고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법관이 계속 해왔습니다. 관례로. 네. 사실은 호선을 하는데 호선하면서 형식적으로 대법관을 그 위원장을 해왔습니다. 위원장을 해오면서 사실은 요즘 직원이 그 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근을 하시면서 관장을 해줘야 된다. 상근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능환 예. 법원에서 임명한 김능환 이 선관위원장은 상근을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지명을 합니다. 대법원 지명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선관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은 대통령이 3분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네. 3분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중앙선관위에서 상임위원으로 그 계속 상근을 합니다. 그분은 사실은 이제 위원장의 부위원장격이죠. 상근을 하면서 위원장이 상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대법원에서 그 대법관이 최고 책임자로 와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는 청와대에서 그 지명한 상임위원 그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죠. 나쁜 측면을 보면은. 왜냐? 그 대법관이 오죽 뭐 양심적으로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상임위원이 정권을 가지고 하면서 인사를 관장하니까 결국은 이중구조가 되니까 더구나 위원회 제도는 책임이 없는데 더 책임이 없는 이런 불성실한 일이 많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요번 강남을 문제 보세요. 분명히 제가 전자개표기 부정을 리얼하게 전부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고 봉안봉익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거론하고 그 작동이 돼야 돼. 이 작동이 뭐가면은 그 검찰에서도 선거법 위반했다.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동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들 법관이 잘못했으면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선관위는 선관위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봤을 때 진짜 문제 있다. 야 검찰총장 뭐하냐. 수사하고 뭐하냐. 근데 그건 바랄 수가 없고요. 예, 이제 국회 지금 18대 국회도 국회의원 임기가 그 당시 있었다니까. 이거 잘못됐다. 일부 그 후보로 안 나온 국회의원들도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 작동이 제대로 돼줘야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그냥 그날 제 방송을 보고 열받아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근처에서 그런 걸 보고 열받아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난리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모순된 점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투표함 공인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무수히 반대과 투쟁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죠. 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는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관리, 지역구 선거관리 담당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왜 풀리지 않느냐?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 이하 밑에 선거관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덮어주고 비호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구조적 모순. 따라서 말씀드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대법관의 체제가 분리돼서 해야 되는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비호하는 체제,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는 영원히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지금까지 그들한테 이러고 안 되는 거니까 안 고칠 거잖아요. 안 되죠. 예, 안 고칠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19대 국회에 그럼 청원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청원이나 뭐 어떤 형태에서든지 법 개정을 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협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스스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법개혁도 안 되는 판에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법 쪽은 사법개혁부터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전자투표로 해서 진보통합당이 또 무서히 많은 이런 부정임을 안고 선거를 했고, 그게 또 드러나면서 그 당연히 부정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선관위에서 하라고 그랬고, 그거를 인지를 이걸 시켜줬어야 되는데 안 돼. 이거는 불법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하시오. 이렇게를 안 했기 때문에 1차 책임은 선관위한테 있는데, 지금 이런 진보통합당 문제는 그거보다는 이 전자투표 문제보다는 뭐 갑자기 무슨 개파 싸움 되더니 종북 뭐 빨갱이 종북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시 전자투표가 아니다라고 돌려서 그거에 대한 대선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부정한 게 드러났으면 이 통합진보당 사람들이나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사법에 맡겼으면 이것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검찰이 이제 자기들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뭐 선관위도 하고 그 경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인지 수사란에 들어갔으면은 자기들이 현재 거도 보고 과거 거도 보고 다 이걸 살펴가면서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다. 입법에 헌결이 있냐 뭐냐 다 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 해줘야 되는데, 왜냐? 지금 하다 보면 과거에 잘못된 거는 또 나올까 하면 자기들 그 기각하고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요. 그 관련자들도 또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국가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국민들만 이제 피해자가 되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1차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저께 새벽 방송에 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또 어떤 분께서 중앙선관위원회가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통합진보당이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겁니까? 라고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모르시는 거죠. 저가 지도하고 개선해줘야 돼요. 지도하고 이제 뭡니까? 그 선거를 주무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학생회장 선거, 그 선거. 학생회장 선거까지 선관위가 지원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당에는 더욱더 이런 전산 조직을 하려면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 IP를 추적하고 잘못 관리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선거가 되가 나중에 내부 경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해줘가지고 그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경선이 원만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진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을 그렇게 하고, 학교 회장 선거 그건 선거는 직원들이 괴롭될 정도로 지원을 해주라고
받아왔습니다. 제가 농활직에도 그것 때문에 노조를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냐? 우리 본문의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지원을 강화시키고 그 지원 점수를 고가 점수로 주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조를 하면서 그걸 막을 거 막고 폐지할 거 폐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직선거법상에 헌법상에 나와 있는 임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국민들을 개단한 차원에서 학생회장 선거 규정 만드는 거, 그다음 실제로 투표를 행동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그 노조위원장을 지게 많이 다투었습니다. 중앙선관위하고. 이제 지금은 그것도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낚시질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고기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선거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너 자체에서 만들어봐라. 그리고 솔직히 선거법을 학교에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렇죠. 헌법도 모르고 모릅니다. 제가 촛불 들면서 제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다라고 한 것조차도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선관위가 정말 학생 회장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국민들도 지금 계도를 하고 계몽을 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지금 민주통합당의 그 모바일 투표 그러면 모바일 투표도 선관위에서 이거 하라고 한 거잖아요. 모바일 투표도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에 자문도 얻었을 거고 여러 가지 하셨을 겁니다. 하시고 그것도 전산조직이라는 그 만약에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에서 그 모바일 투표가 전산조직이라는 걸 모르고 사용하고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한 걸 모르고 만약에 그 책임자들이 사용했다 하면은 그건 진짜 무능의 끝입니다. 그 진짜 국민들은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탄을 해야 된다. 이거 뭐 국민감사를 한다면 만약에 그분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당시 전산조직을 조작할 수 있는 걸 알았나 몰라가지고 몰랐다 하면은 그분은 진짜 정치권에서 완전 정치를 그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모바일 투표하는 거, 선거하는 거하고 또 통합진보당에서 전자투표하는 거하고 결국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고 컴퓨터에 의한 투표입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사실은 2008년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 전자투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떨어졌고 그때 완전히 결정됐고 그러므로 해서 그때 준비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여야가 다 합의해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면 지금 모바일 투표도 전자 똑같습니다. 투표랑 똑같은 거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인가요? 그때 저기 당대표 선거할 때 카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그 투표기 선관위에서 하는 투표기입니다. 그건 투표기인가요? 터치 스크린 투표기. 터치해갖고 카드를 이렇게 카드로 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결국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럼 전산조직이죠. 전산조직이 그러니까 그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전자투표랑 전자투표, 전자개표, 뭐 모바일 지금 다 얘기하면서 전산조직은 다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또 바보과 대표님께서 오프 선거가 그럼 대안인가요?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를 한다고 하면 외국 선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중앙선관위에 세뇌를 시켰습니다. 전자개표가 제일 빠른 것처럼 말씀을 홍보를 해가지고 세뇌가 됐는데 전자개표가 제일 빠른 것이 아닙니다. 빠르면서 정확하다 이렇게 시켜놓은 거죠. 아니 인식을 이제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그 말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를 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법하고 맞춰보면 그렇고 외국의 선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 일본, 영국, 한국 빼고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저번에 말씀하셨던 투표소 개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투표를 각 반마다 투표를 해가지고 직기표를 만들어가지고 서명날을 해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송부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직기를 해가지고
최종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투표소 개표입니다. 예. 그렇게 돈도 절약이 된다고. 예산 전략이 제가 2006년도에 그 개정 발의할 적에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0억 이상 나왔습니다. 예, 3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 더 좋은 데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시죠. 예. 그러고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같은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 민주주의 교육식이냐? 투표하는 투표 관할구역 단위로 지역 주민들이 책임지고 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 민주주의 불법 거기 어차피 지역 주민들도 들어가고 뭐 민주당 직원들도 들어가고 뭐 정당에서 다 참여를 하고 통합진보당이면 통합진보당,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어차피 개표할 때 개표 인원들이 그대로 아니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빠르고 안전하고 그러고 자기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또 생기고 이제 그 정신이 전 국민들한테 파급되면은 일상 국민들이 개 모임에서 투표나 자기들 그 여러 가지 소소한 그 단체 모임에서 투표 그래서 영향을 미치가 분쟁이 적어져 봅니다. 아주 좋은 그 민주주의 방식을 횃불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번에도 해주셨어요. 제가 요 부분에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결국 그 예산도 전략하고 신속한 투표소 개표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그 객관적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그 보편화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수용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 무책임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나 통합진보당의 전자투표기나 같은 전산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 전자투표기를 통합진보당이 하라고 하고 민주통합당이나 공당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방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새누리당도 그냥 이런 제도를 그냥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중앙선관위에 아까 투표기 그것을 대여를 받아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때로는 미심쩍어가지고 다시 또 손으로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투표기도 그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려면은 그 선거법에 정한 절차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누리당도 법을 어긴 거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누리당도 그 전산 조직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가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자기가 공당으로서 큰 여당으로서 부정선거라고 터지면은 자기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이런 그 민주주의 체제, 선진국 체제에서 부정선거가 왜 말이냐 하고 스스로 나와서 자기 정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안 하죠. 얼마나 좋은데 부정선거하면은 득세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나서서 할 일은 없겠죠.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에 지향적으로 협조한다면은 충분히 또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걸 악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심쩍은 이러한 모바일 투표, 전자투표기의 사용 또 뭐 각종 그래서 디도스도 나오고 그런 걸 못하게끔 국민한테 의심하지 않는 직무 수행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자기 책임이 명백한데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중앙선거위원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디도스 문제하고 지금 그 세 당의 지금 선거의 그 문제점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아까 무슨
위험하다고 증거, 예. 이건가요? 2008년도. 예.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번에 이건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인터뷰 저번에 했었죠? 예. 조선일보에서 이거 방송, 광고했었던 거, 허위 광고. 예. 이걸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이거? 아, 정확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 예. 여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허위 광고는 시민단체가 전자기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예. 그 시민단체들 보고 잘못됐다고 더 이상 너는 허위 광고를 하지 말아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돈을 줘가면서 광고를 한 거네요. 예, 돈을 한 7,200여만 원을 쓰면서 광고비를 쓰면서 하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라고 그냥 해버렸네. 예,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닌데 이건 완전히 허위입니다. 예.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제어형 컴퓨터로 구성된 통합체입니다. 통합체인데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이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전자개표기하고는 별개의 장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다고 자꾸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 이게 전기를 꽂아서 이게 전사는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 전기 꽂냐 안 꽂냐 그랬더니 꽂는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며요. 그럼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다라는 걸 본인들이 증언을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히 확고하게 입증되었다. 언제든지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개표 결과는 절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정당 후보자가 깨끗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관위하고 맞서봐야 믿을 게 없으니까. 아니다는 증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밤샘 수작의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저번에 보여주셨던 그건가요? 그것이 이겁니다. 요거 이제 직결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허위 광고 그 내용이 진짜 허위라는 입증이 된 증거가 이겁니다. 지금 홈표하고 무효표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노원구가 69, 61, 무효표가 61이나 된 거네요. 서대문구 77, 9 그리고 부평이 101, 16 이건 너무 심한데 홈표, 부표 의정부시 35, 8 안성시 25, 4 공주시 3, 4 이거는 무효표가 철원구는 더 많네. 없습니다. 철원구는 없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게 증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증거가 홈표 무효표가 나온 증거가 저겁니다. 운영 프로그램 조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증거고 이제 이건 직결을 한 것이고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법원에서요? 결과 보고서. 검증 결과 보고서는요? 노원구 이렇게 해서 홈표, 무효표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방금 홈표가 310명이 나오고 무효표가 102명이 나오고 이거는 법원에서 전부 다 결정한 자료입니다. 이것으로서 홈표,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쓰는 장비에서 이런 홈표가 나오면 한 표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수히 많은 지금 경기도 선거하고 한명숙 당대표가 또 서울시장 선거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했었어요. 그때 지금 무더기로 무효표 나왔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넘어갔거든요.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걸 수 있다는 사실은 건데요? 그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은 바로 당선 무효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선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 안 했어. 무더기나 투표지를 전자개표기 안에 있는 뭡니까 보관한 자료 파일하고 대조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막 다 이기다가 저는 새벽 넘어서 그게 뒤바뀌어졌거든요. 강남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졌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 선거 전부 다 전자개표기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억지로 사용을 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리기라고 진짜 거짓말을 하면서 사용을 해가지고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무효표도 무더기로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우리는 의혹을 가지고 그때도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유시민 그때 경기도 후보가 제가 연락이 쫓아다녔어요. 경기도를. 선거하면은 경기도가 끝과 끝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무효표가 무더기 나왔어요. 이거 말이 되냐 막 그랬는데 넘어갔어요. 안 되고 그 결국은 이것도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하니까 듣는 국민들이 좀 역겨워할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막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이 아니까 2002년 6월달 선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때까지 속여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전산조직은 사용하려면 조심해라. 엄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라. 선거법을 개정을 잘해라. 그렇게 하고 요번 대선, 요번 대통령 뽑을 때는 제대로 된 선거법으로 제대로 된 투표와 개표를 해가지고 그 뽑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완전히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떠들어가 해줘야 됩니다. 촛불처럼 나와가지고 제발 이거 해라. 안 하면은 중앙선관위 앞에 가서 또 촛불을 켜고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이 뭐 하느냐 선거가 관리가 잘 되도록 집행을 해야지 하고 우리 지금 부정선거는 요번에 묻혀지면 더 이상은 이제 끝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히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어느 당에 집중되어 있나요? 그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선관위는 어느 당에 집중되기보다는요.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힘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된다고 하면 민주통합당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도 민주적인 것과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개차반 높은 점이 된다는 그런 차이밖에 안 될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관위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국민들이 의심하는 행동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지금 계속 선거들이 그랬어요.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선거는 정말 2002년도에 그 전자 개표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셔서 했습니다. 그거를 문제가 돼서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자개표는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많은 문제점 지금 보세요. 홈표, 무효표 지금 문제 제기하셨는데 무더기로 나왔죠. 디도스 나왔죠. 로그 파일이 어쩌고저쩌고 해킹 얘기 나왔죠. 그리고 뭐 홈페이지 공략을 해서 뭐 전부 다 지금 무슨 다 투표소가 다 뒤바뀌어져 있다 이 얘기 나왔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지금은 진보당에서 전자투표해서 난리가 났고요. 그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개표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종북 좌파 논리로 그냥 가버려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관리하고 단속을 했는데 그 디도스란데 그 통합 진보당의 그 내부 경선 부정 문제, 기출이라는 전산조직의 문제, 그 인터넷 투표의 문제가 나오면은 검찰에서 그게 불법이 있으면 자기들 인지수사를 해서 그 부분만 인지수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들어가지고 종북 세력을 좌파로 가는 걸로 갔는데 이거는 그 어떤 세력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특검을 내가 가려내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 이거 어떤 국민들을 갖다가 그 시각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그 종북 세력이 되게 많은 것처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피해자가 뭐냐 순수한 그 진보 세력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사실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 진보라고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수한 그 진보 세력 이걸 나쁜 걸 고치려는 그 세력 일반 시민들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종북 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분들은 왜 대한민국에 지금 발을 못 붙이느냐? 제가 볼 적에는 그 우리가 합리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합리적인 이런 그걸 해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뿌리를 지금 못 내립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있고 심하게 이상한 행태를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그 통합진보당의 이 사건으로 볼 적에는 그 종북 세력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거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많은 정치인과 그 뜻있는 그 의리 있는 그 교수들 나와가지고 진짜 4.19 혁명 같은 그 혁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진짜 국민들을 전부 다 종북 세력으로 모르려냐 하면서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지금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국민들 속으로는 답답해할지 모르지만은 요번 이 기회에 그 종북 세력 관계 그것도 그 선거판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밝혀야 되고 전산 조직의 그 사용 여부도 밝혀야 됩니다. 네. 두 가지 전산 조직을 한 데서 종북 세력을 계속 이대로 이어나가면은 이것도 선거를 그 우민화해가지고 허리 망칩니다. 그렇게 종북 세력의 극소수를 그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잡을 사람은 잡아가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종북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마당에서 이 선거를 갖다가 해야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이대로 두고 종북 세력은 그대로 너는 다 종북 세력에다가 두고 전산 조직으로 투표라는 투표소 개표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짚고 자유선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득권들은 부정선거를 해야 하고 예. 언론 장악을 또 해야 하고 예. 이런 안보 논리를 해야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그런지를 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 기득권층들도 자기들은 그 침묵을 지키고 이대로 가면은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결국은 전부 다 망합니다. 네. 왜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지금 여야가 전단 나와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제대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질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 질서라든가 이 기본 질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제대로 가야 국민들의 그 지혜를 국민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국민들도 우리 자식들의 세대가 또 밝아지겠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의 부정이나 투표 전자투표 모바일 투표나 민주통합당 모바일 또 통합진보당의 전자투표나 네. 이것보다도 더 불법하고 부정선거를 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요. 네. 네.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위반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 부정이나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한 부정이나 그보다 훨씬 전 국가적인 아예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를 또 대여해갖고 쓴다네요. 대여해서 쓰는 거나 그런 걸 허용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체제나 그 분위기나 그 직무 자세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저는 꼭 인식해주고 앞으로 관심 가지고 이 문제를 시정하고 고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정선거에 의미가 있는 이런 전산에 해당하는 이런 투표, 개표, 모바일, 그 투표 대여기를 또 새누리당에서 쓴다고 이런 거 전부 다 부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거 인식을 하고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하고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밝힐 수 없고 그거를 많이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입 아프게 또 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반 우리 국민들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된 그 행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 불법 행위가 나왔을 때 사정없이 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관으로서 종입니다. 국민의 종. 바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을 엄하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
책임질 사람 책임지도록 이렇게 네, 그렇죠. 국민들이 무서운 힘을 보여줘요. 그렇게만 된다면 예.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되겠어요. 돼야 국민들이 결국은 마음 놓고 진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대로 계속하면 국민들은 자유는 점차 없어지고 선거가 개판이면 예. 민주주의는 그대로 너무 무너지고 예. 그러면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면 이제 무슨 옛날에 과거로 가서 또 부정선거다 그리고 또 뭐 폭동이라기보다는 뭐 결국은 몸싸움 같은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온다 이 말씀이신데 이 이제 우리 제도적으로 이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하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한인수 전 선관 노조위원장님께서 뭐 보수단체 있는 쪽에다가 전자개표기에 관한 글을 썼다. 그리고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하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투표를 해야 되고 뭐 투표소가 개표소까지 해야 되고 문제점 전산이 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여를 야를 떠나서 선관위가 잘못을 한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이고 여나 야나 다 정치권의 자료도 주시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글을 쓰신 적이 없다고. 네, 글을 쓴 거 그 여야 현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메일로도 보내고 제발 고쳐달라, 이거 질서를 잡아달라 이래 보냈는데 저는 이거 뭐 선거 질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야 모든 국민들한테 필요한 국가 선거 질서이기 때문에 국가 질서이기 때문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 거 가림 없이 다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정당 정파적으로 이래 보면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기본 질서가 제대로 돼야 발전이 있습니다. 기본 질서가 무너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정파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이거는 위험한 우리나라는 위험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때는 2002년도부터 얘기하시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 주도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한마디 와서 전자개표기 얘기하면 또 지금 또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 사람들이 또 한인수민을 막 이용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최고 이거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저는 국가 질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정파적으로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폭로가 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더 몰랐고 더 몰라요. 그리고 국민들은 조금 더 생각하기를 귀찮으니까 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좀 수준 높게 우리 수준 높은 생활을 하려면은 약간 귀를 기울이고 진짜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무서운 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심이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찾고 주인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두 번에 지금 1차, 저번 주 1차를 했고, 두 번째로 오늘은 선거법, 그리고 선관위가 바뀌어야, 선관위가 국민을 쪽에서 바라보면서 선관위가 이거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국민과 같이 바꾸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관위가 바뀌면 대선도 승리한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방송을 해드렸어요. 선관위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법도 잘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문제점을 결국은 외국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는 현장 투표소 개표를 투표소 이거 투표소 개표 하나로 돼버리네.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돈도 많이 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를 아예 일당 때문에 못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우리의 국민의 의무인데 이거조차도 못 지킬 환경에 있는 분들을 또 끌어올려서 투표 동료 아무리 입으로 이렇게 해봐야 투표 못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못하는데 입 아프게 투표하세요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돌려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좋은 것들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개표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런 이야기가 올라왔고
전자투표,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 투백표에 대해서 잘 들었다고 또 올라왔습니다. 전자투표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나 그때 되게 열받았거든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무효표가 나온 거예요. 한두 표도 아닌데 그 정당에서는 그런 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잖아요. 그때도 그럼 결국은 그것도 부정 선거가 된 거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서울시 그 투표할 때도 그렇게 된 거고 지금 11.6 부정 선거도 결국은 그거 부정 선거고 디도스니 뭐니 검증되지 않는 조직이 되고 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금 4.1 부정선거는 진짜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 실수다 하고 넘어가고 주체가 중앙선거관리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마음이 너무 고와요. 갈등이 적고해가지고 그거를 막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가기관 중앙선관위 하는 행동을 볼 적에는 국민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중앙선관위 그 마음 국민들에 대한 마음 섬세하고 국민들이 중앙선관위를 보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국민들은 믿어요. 믿어요. 중앙선관위는 계속 홍보를 그려왔어요. 선거를 잘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홍보에 밀려가지고 국민들이 세뇌가 되었는데 국민들이 이 세뇌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보고 중앙선관위 잘못된 거는 와가지고 매질을 진짜 엄하게 매질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투표 독려운동 하는데 제가 그걸 다 따라다녔거든요. 저기 춘천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선관위가 와서 하지 말래요. 투표 독려를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저기 무슨 시청 앞에 가갖고 막 화살표 같은 거 막 젊은 애들이 막 돌리면서 막 퍼포먼스 하고 그러는 거에 또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표 독려를 인증서 타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뭐 고소를 한다고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고발 고소 또 누구 조국 교수님도 그런다고 막 그랬던 거 보면 너무너무 이중성이 있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제 그것도 그 법 적용을 하는데 그 중앙 그 선거법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때까지 판례를 만들어 왔어요. 판례를 만들어 왔다.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국민들 감정하고 너무 안 맞아요. 왜냐 투표하라는 거는 국민들 노릇해서 몇 번 하라 그 말 안 하고 투표를 해라. 투표를 해서 네 의사 표시를 해라. 네가 좋으나 나쁘나 해라. 이건 얼마든지 하도록 좀 허용해야 되는데 조국 그 교수는 진보 당을 좀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하락하면 그 사람들 듣기로 진보당을 찍으라는 걸 한다. 그럼 국민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국민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국민은 개개인 전부 다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옛날 그 해석한 그 판례 그대로 이 사람들한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 자체에서 고쳐야 되겠네. 우리는 국민을 믿는다. 국민 개개인은 지금 거의가 학력 수준이 대학 이상 나왔기 때문에 개성은 확실히 있다. 그거 생각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는 찍는다. 찍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인정하고 전부 투표 건조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놔둬야 되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그 투표 개도하는데 막고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그 투표 개도를 하느냐? 개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일하러 다니는 가정주부가 하나? 일하러 다니는 우리 그 남자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국민 여러분 투표를 하세요. 투표를 하시가지고 이 나라 그 정치가 잘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계속 해주도록 권유를 하고 그럼 뭡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조 교수가 암만 자기가 내보고 하라는데 야, 니 몇 번 찍어라 찍겠습니까? 안 찍죠. 교수는 그거 뭔 소리입니까 그거? 진짜 이게 뭐 교수님 맞소? 대번 일이 나온다니까 해요. 안 됩니다 그게. 아유,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저는 김길원 좋은 세상 만들기에 시민연합 주요의 공동대표입니다. 전성관 노조위원장님 한인수 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